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칼끝이 턱밑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장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1979년 6월 11일 한양대에 있었던 행사 사진인데요.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40년 인연 악연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주 자주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죠. 맞아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옆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 같은 게 최순실 씨. 예. 그리고 그 물음표가 되어 있는 그 사진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저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퇴퇴민 일가부터 시작되는 그런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새마음 제전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최태민 씨가 주도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돈을 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후원들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럴 때 현대건설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거죠. 당시에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79년도에 이제 찍힌 사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77년도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는 거죠. 예. 당시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부회장이 그 중동 진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제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정인영 부회장이 빠지고 난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사장으로 이제 현대건설 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 현대건설 사장 자격으로 저 행사에 참여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저기에 이제 그 같이 사진이 찍힌 인물들이 최순실 씨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탄핵된 상태고 거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또 검찰 소환을 초입기에 들어간 상태가 되니까 이건 대한민국이 최태민 일가에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던 거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할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물론 양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모습이 좀 우스워 보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존재였잖아요. 김관진 장군 놓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소적지로 삼기도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오늘 저렇게 호송줄에 묶여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저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으라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구나. 결국은 지시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해외로 출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장면 보시겠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2013년 국정원 대표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 상식 안 맞아요. 저 장면에서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참모들하고 미리 사전에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모진하고 서울에 있는 한 곳에서 원래 이제 대치동 사무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모여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가면서 이 전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저렇게 얼굴이 보여준 게 참 저도 오래간만에 그렇죠. 봤는데 굉장히 녹이 어린 모습이었고요. 이 세월을 비켜가기 참 어렵다. 굉장히 좀 많이 연세가 들었다는 느낌도 받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했던 내용들 보면은 사이버사 인원 증언을 허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사이버사 인원 증언을 지시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댓글에 관여했느냐, 댓글 지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녹이 어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사이버사와 관련돼서 일종의 이제 북한의 어떤 대남 공작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지시를 한 적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적은 없다.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일단 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제 김관진 장관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 보면은 우리 쪽 사람을 뽑으라고 세세하게 지시를 했다고 만약에 하면 그러면은 댓글 공작을 하라고 지시하지 말라고 했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시도 사실은 상세하게 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조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적폐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반반의 의견이 나뉘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일도 많은데 왜 조금 안 좋은 일만 들춰내느냐, 이제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 사회 법률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제가 100번 동안 100번 정도 횡단보도를 신호등 잘 지켜서 건너다가 한 번 딱 경찰 앞에서 불법 횡단을 하다 예. 걸렸다. 그것도 처벌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무조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과연 이명박 대통령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아직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동관 전 홍보수석도 기자회견 겸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도끼 잡는 도끼를 들고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여론 공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이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볼 만한 정황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지금 진술이 자꾸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전 대통령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선우가 좀 뒤집혔다. 그 사실관계를 먼저 밝히는 게 맞는데 네. 무조건 적폐청산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열애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어제 밝힌 내용은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홍준표 대표는 오늘 아침에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보수 세력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철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엄정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호프집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왜 이분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세탁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모 비서관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네. 윤모 비서관이 총 이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 3억 중에 1억 1천만 원 정도가 사라졌잖아요. 예. 근데 그게 돈 세탁이 이루어졌는데 돈 세탁의 중심에 이 배모 씨라는 분이 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전병헌 당시 의원의 그냥 후원자 지지자 정도로 알려져 예.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959 19파라고 예. 굉장히 유명한 그 조직 폭력배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또 지금 대외적으로 이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요즘에 기업 조폭들이 옛날 영화에서 이렇게 사람 물론 사람도 많이 폭력을 가합니다만 요즘엔 기업형으로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영화에서도 그냥 대기업처럼 조폭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시 조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는 분이 계실까 걱정이 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기업형 조폭이라고 하는데 오락실도 운영하고 해외 도박 네. 사이트도 하고 네. 하여튼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움직인 조폭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관련자 100씨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지인 정도에 지나지 않나 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굉장히 좀 화려하다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형 조폭이 시흥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2011년에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을 하면서 110억이나 6년 동안 챙긴 예. 이득을 받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청부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300억 원이 지금 연간의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익금이 배분되면서 폭력도 사용했다고 하니까 단순히 에이전시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업형으로 조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연결됐다. 예. 전병헌 의원이 왜 이런 데에 같이 연루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검찰은 연루된 것을 보고 이번 주 내에 소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검찰 측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의혹만 제기할 수준이었으면 수사하지도 않았다. 전병헌 수석에 대한 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네. 현직 정무수석이고요. 정무수석을 검찰 포털라인에 세운다라는 건 이거는 간단하게 단순한 그냥 의혹만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걸 충분하게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취지인데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먼저 나옵니다. 네. 그 유의미한 진술을 누가 했는지까지는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근데 그게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그런 진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네. 관련 증거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끝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어요.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이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측근인 윤모 네. 보좌관이 아까 그 이 배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그 음성 네.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 일단 윤모 씨는 소위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이 된 거고 그렇죠. 이제 문제는 롯데홈쇼핑에서 네. 이 30몇 살에 불과한 윤모 비서관을 보고 3억이나 되는 돈을 내놨겠느냐 네. 거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출발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우선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기하고 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 미방위 소속이었던 사실 전병헌 그 당시 의원을 보고 한 것이 아니냐가 네. 이제 의혹의 출발점이었는데 그런 거죠. 전병헌 수석과 이제 롯데홈쇼핑과의 관련성들이 하나하나씩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나오고 예.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병헌 당시 이제 의원이었을 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 네. 처음엔 롯데홈쇼핑에 이 문제가 많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가 네. 중간에 말이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너무 좀 수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일단 전병헌 수석이 국회 미방위의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때 2014년 12월 1일이었는데 이때 발언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홈쇼핑 징계나 제재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재승인을 주기 때문에 예. 홈쇼핑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 후에 2015년 7월에는 뭐라고 발언을 하냐면 착한 홈쇼핑 발언을 네. 하는데 착한 홈쇼핑이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과 6개월 정도 지나지 않는 시간 내에 홈쇼핑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홈쇼핑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돈이 건너갔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의혹을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건네줬거나 혹은 돈을 건네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어떤 그러한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합리적인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검찰이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롯데 홈쇼핑에 발급한 기프티카드를 썼다는 그 정황을 아주 예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기프티카드가 사실 액수가 그렇게 크긴 쉽지 네.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뇌물죄가 되는 그게 건가요?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이 되겠죠. 일단 롯데홈쇼핑하고 네. 전병헌 수석의 자녀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데홈쇼핑이 어느 카드사에서 어쨌든 단체로 샀겠죠. 기프트 카드를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전병헌 수석 쪽에 건너갔는데 이걸 사용한 사람은 정작 전병헌 수석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프트 카드라는 것 자체가 무기명이라. 네, 무기명이라 뇌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금액은 작지만 그게 네. 합쳐지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사용을 했다면 그럼 롯데홈쇼핑하고 전병헌 수석의 자녀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중간에는 전병헌 수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에서 확실하게 약간 뇌물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사라진 1억 1천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억 1천만 원과 별도로 이 기프트 카드를 봤을 때 이거는 롯데홈쇼핑이 윤모 비서관을 보고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전병헌 당시 의원을 보고 전병헌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e스포츠 지원도 그렇고 이 기프트 카드도 간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기프트 카드는 여러분들 써보시면 알겠지만 현금 같아서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군가 쓴 걸 어떻게 검찰이 알았을까? 이 기프트 카드는요 온라인 쇼핑에서 쓰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등록해야 되고요. 또 다른 현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썼다는 게 드러났고 그걸 사용처가 적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뇌물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고 이러려고 혹시 등록을 했나. 이런 의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태가 되니까 이건 대한민국이 최태민 일가에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던 거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할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물론 양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모습이 좀 우스워 보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존재였잖아요. 뭐 김관진 장군 놓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소적지로 삼기도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오늘 저렇게 호송줄에 묶여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저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렸고 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칼끝이 턱밑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1979년 6월 11일 한양대에 있었던 행사 사진인데요. 보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40년 2년 악연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뭐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주 자주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죠. 맞아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옆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 같은 게 최순실 씨. 예. 그리고 그 물음표가 되어 있는 고영이 77년도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는 거죠. 예. 당시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부회장이 그 중동 진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제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정인영 부회장이 빠지고 난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사장으로 이제 현대건설 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 현대건설 사장 자격으로 저 행사에 참여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저기에 이제 그 같이 사진이 찍힌 인물들이 뭐 최순실 씨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탄핵된 상태고 예. 거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또 검찰 소환을 초있게 들어간 그 사진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저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퇴퇴민 일가부터 시작되는 그런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새마음 제전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최태민 씨가 주도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돈을 냈다고 하는 얘기가 후원을. 있어요. 후원들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럴 때 현대건설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거죠. 당시에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79년도에 이제 찍힌 사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뽑으라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구나. 결국은 뭐 지시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해외로 출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장면 보시겠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